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스마트폰 초보 탈출 6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톡에 대해서 배워보실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QR 체크인 인증하시는 방법, 그 다음 프로필과 친구 목록 관리하는 방법, 마지막 채팅에서는 카카오톡으로 사진 전송하기와 음성 메시지 보내시는 방법을 배워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모두 홈화면 준비해 주세요. 홈화면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카카오톡 배워보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홈화면에 있으실 겁니다. 함께 카카오톡 아이콘 찾으셔서 터치해 보겠습니다. 저처럼 카카오톡이 실행되셨나요? 이때 화면은 저랑 다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 아래쪽을 보시겠어요? 총 5가지의 메뉴가 있는데요. 자, 채팅방을 보고 계실 수도 있고 또는 친구 목록을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현재 페이지가 어떤 메뉴가 눌러졌냐에 따라서 저랑 보고 계신 메뉴는 달라지십니다. 이때 우리 가장 중요한 QR 체크인부터 만드시고 기능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QR 체크인 만드시기 위해서 세 번째 샵 모양의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샵 모양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자, 저처럼 해시태그 샵 버튼을 터치하시면 검색하실 수 있는 페이지, 뉴스 정보를 읽어보실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때 오른편 보겠습니다. 자, 오른편 보시면 QR 체크인이라는 버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체크인 하시는 기능인데요. 요즘에는 공공기관이나 식당 또는 카페와 같은 곳을 출입하실 때 반드시 전화번호를 적으신다던가 개인정보 인증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 일일이 전화번호 입력하지 마시고 QR 체크인 코드를 받으시게 되면 화면에 QR코드 인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만들어 보실 거고요. 기존에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 만드신 다음에 앞으로 계속 공공기관 출입하실 때, 식당 출입하실 때, 또 카페 출입하실 때 직접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QR 체크인 찾으셨다면 터치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QR코드가 곧바로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한번 이 과정을 거치셨던 분이세요. 근데 QR 체크인이 나오지 않고 저처럼 체크인을 시작합니다 안내가 나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과 그 다음 개인정보 입력이라는 과정을 거쳐 주셔야지 QR코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모두 동의합니다 라는 문장 앞에 체크박스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모두 동의합니다 라는 글자 앞부분 한 번만 터치하시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모든 항목들에 자동으로 체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체크 되셨다면 동의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동의 버튼 터치할게요. 그럼 이때 현재 저는 블러 처리되어 있지만 실제 저의 전화번호가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내가 입력하지 않아도 내 전화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본인 인증을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문자로 본인 인증 번호를 발급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른편에 인증 요청이라는 버튼을 찾겠습니다. 오른편에 인증 요청 버튼 찾으셨나요? 네,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시는 순간 5분의 시간이 카운트다운 되시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분 안에요. 문자가 도착을 할 건데 이때 이 문자에 있는 인증 번호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해당 번호를 반드시
인증번호 입력 창에다가 똑같이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인증번호가요 139736이 왔는데 이 인증번호는 모두 다릅니다. 즉 선생님 스마트폰에서 인증 받으시려면 반드시 선생님 스마트폰에 도착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방금 저의 스마트폰에 도착한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고요. 해당 문자 메시지 안에 있던 인증번호 6자리를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선생님이 받으신 메시지에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절대 139736을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혹시 인증번호를 받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어떤 경우냐면 자녀분들의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하신 경우에는 이미 자녀분들은 선생님 자녀분들 핸드폰에다가 인증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명의가 아닌 이상은 같은 우리 인증번호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마트폰의 명의가 누구 소유인지 한번 체크해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저는 다음 버튼을 눌러서 나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버튼을 터치할게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QR코드와 개인 안심 번호가 나타나는데요. 자, 저는 개인 안심 번호도 불러 처리할 겁니다. 저의 개인 번호이기 때문이죠. 혹시 어디 가셔서 QR코드 인증은 못하겠는데 스마트폰 핸드폰 번호도 적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이 위치. 자, 불러 처리되어 있지만 선생님들 스마트폰에도 똑같이 정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다 있는 번호, 숫자와 한글이 적혀져 있거든요. 숫자와 한글이 섞인 개인 안심번호를 내 휴대전화 번호 대신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010-1234-5678 적지 마시고 특정 번호, 개인 안심번호가요. 숫자 2개, 한글 1개, 다시 숫자 2개, 한글 1개의 형식입니다. 그거를 입력해 주셔도 똑같이 전화번호 입력하신 것처럼 개인 인증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매번 카카오톡의 샵 버튼을 누르고 QR 체크인 버튼을 누르기 번거로우셨잖아요. 저처럼 한번 QR코드를 받으신 분들은요. QR 체크인 쉐이크 기능이라는 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쉐이크 기능은 뭐냐면 카카오톡을 실행하신 상태로 한 번, 두 번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하셔도 QR코드가 나타나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함께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QR 체크인 쉐이크 기능 켜기 하단 부분에 메뉴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터치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처럼요. 안내문이 잠깐 나타나실 거예요. 자, 이 안내문 제가 캡처할게요. 휴대폰을 2번 흔들어 주셔야 돼요. 2번 흔들면 QR 체크인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이때 흔드실 때요. 반드시 손목도 같이 흔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고정하신 상태에서 위아래로 하게 되면 스마트폰 자체 기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치만 바뀌실 뿐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마치 돌리듯이 쉐이크, 흔들림을 주셔야지 QR코드가 나타납니다. 자, 저처럼 해당 기능을 실행하셨다면 정말 나타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모두 뒤로 버튼을 누르셔서 완전히 카카오톡을 종료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카카오톡 화면을 터치해서 실행시키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을 터치해서 실행하시는 순간 페이지는 꼭 샵, 즉 가운데 뉴스 페이지가 아니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 페이지이셔도 되고요.
채팅 페이지셔도 되고 설정이셔도 되니까요. 아무 페이지나 들어가셔서 자, 핸드폰을 흔들어 보십시오. 저처럼 쉐이크, 흔들기 기능 직접 기계를 흔들어 보시면 QR 코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QR 코드는 15초 안에 인증해 주셔야 돼요. 자, 15초가 지나면요. 인증 유효 시간 초과라고 해서 이렇게 하얗게 변하실 때 이때는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QR코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 뒤로 버튼 눌러서 나와 주시고요. 프로필 꾸미기와 친구 관리 들어가 볼게요. 먼저 내 프로필 꾸미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뉴를 터치해 주십시오. 가장 왼쪽 하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입니다. 터치하셨을 때 이곳에서는요. 내 프로필도 꾸미고 또 친구 관리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 프로필 꾸미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상단 보시면요. 내 이름과 그다음 내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한번 터치해 보시겠어요? 내 이름을 터치하셨을 때 현재 제 프로필 상태입니다. 저는 배경사진으로 아침 차 한 잔이라는 배경사진을 가지고 있고요. 저의 프로필은 커피 한 잔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상태 메시지를 봄이 왔어요 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이때 하나하나씩 다 내 기분과 또는 그날 상태에 따라서 변경해 보실 수 있는 영역이 전체 프로필 영역입니다. 심지어 이름까지도 변경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와 함께 프로필 편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가운데 프로필 편집이라는 연필 모양 아이콘을 터치해 주십시오. 프로필 편집을 터치하셨을 때 같은 프로필 이미지인데요. 각각 프로필 이미지마다 연필 모양 또는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이 생성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요. 더 다양한 요소를 삽입할 수 있도록 기능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들 활용법 익혀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첫 번째로 친구들이 곧바로 친구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카메라 모양 아이콘을 터치해 주십시오. 카메라 모양 아이콘 터치하셨을 때 내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들 가운데 나의 프로필로 하고 싶은 사진이 있으시다면 1번 메뉴 앨범에서 사진 또는 동영상 선택 메뉴를 터치해 주십시오. 저처럼 터치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요. 저의 사진 전체를 최신 순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나의 프로필로 바꾸고 싶은 사진을 선생님들께서 찾아주시는 겁니다. 하나의 사진을 찾으셨다면 터치하셔서 선택해 주십시오. 선택하셨을 때 확인 버튼이 오른쪽 상단에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의 프로필 사진이 변경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뒤쪽에 배경을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따로 카메라 아이콘이 없어서 교체하실 때 많이 질문 주시는 게 해당 메뉴를 못 찾겠습니다 라고 질문 주시거든요. 배경은 배경 전체가 변경 메뉴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배경 아무 곳이나 롱 터치 해 보십시오. 3초 이상 터치하셨을 때 똑같이 앨범, 사진, 동영상 선택 메뉴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앨범에서 사진, 동영상 선택 메뉴를 터치하시면 이번에는 배경을 골라주시는 거예요. 자, 저도 여기 있는 배경을 하나 더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요, 원하시는 사이즈로 자르기도 가능하시거든요. 만약 선택하신 배경 중에 일부분만 배경으로 하고 싶을 때에는 여기 아래쪽 보겠습니다. 아래쪽에서 두 번째 사각형처럼 생긴 메뉴 보이십니까? 자르기 메뉴인데요. 자르기 메뉴 한번 터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양 끝에 각각 노란색의 자르기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자르기 버튼 터치하신 채로요, 손가락 떼지 마시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저처럼 원하는 영역만 살리고 나머지 영역은 잘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르기 되셨다면 체크하겠습니다. 오른쪽 체크 터치해 주십시오. 잘라진 상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을 또 누르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터치할게요. 그럼 이렇게 방금 선택하신 두 번째 사진은 배경으로 들어온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메뉴 이용해 볼게요. 하단 메뉴 끝에서 두 번째 메뉴 터치해 보십시오. 자, 끝에서 두 번째,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메뉴입니다. 터치하시게 되면 특수 효과를 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특수 효과는 터치 하시게 되면 적용되는 모습을 곧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효과는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눌러보시고 선생님들께서 삽입하신 이 배경과 가장 잘 어울리는 효과를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는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 수업이 끝나신 다음에도 따로 실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 메뉴 위치까지만 알려드리고 곧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반짝이는 효과를 선택했고요. 효과를 다 선택하셨다면 바깥 공간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선택한 배경에 효과들이 바로 적용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메시지도 바꿔볼게요. 상태 메시지는 여기 보이시는 연필 모양 있나요? 연필 모양을 터치하시게 되면 60자 이내로 새로운 상태 메시지를 적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메시지는 지우시고 오늘의 선생님들 기분이나 감정 또는 좌우명과 같은 상태를 표시해 보십시오. 저처럼 문구를 입력하셨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터치하셨을 때 변경된 상태 메시지 보이시죠? 그 다음 다 변경하신 분들은요, 오른쪽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완료 버튼을 터치할게요. 그러면 이제는 내 프로필 편집 메뉴가 다시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편집을 마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프로필을 눌렀을 때 보이는 확인 화면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왼쪽 상단에 닫기 버튼 보이시나요? 왼쪽 상단 닫기 버튼을 터치해 볼게요. 그럼 변경된 프로필 사진과 나의 상태 메시지, 그리고 누군가 내 프로필을 터치하셨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배경 사진까지 모두 변경해 보셨습니다. 저는 다시 왼쪽 상단에 닫기를 눌러서 친구 목록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친구 관리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은 연락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친구 리스트 목록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 자동 친구 추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들도 나의 카카오톡 친구로 리스트업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존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차단이나 또는 숨김이 필요하신 분들 해당 메뉴 기능을 사용해서 차단, 숨기기 해보려고 합니다. 차단하시거나 숨긴 친구는요, 다시 복구도 가능하니까요. 선생님들께서 메뉴 기능 익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숨기기 또는 차단하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저는 개인의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리스트를 왔다 갔다 하지 못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나의 친구 목록을 한번 훑어보시고 그 다음 분명 자동 추가된 친구분들 가운데 삭제할 사람 또는 차단할 사람 한 분을 찾아주십시오. 리스트 중에 찾아보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실습 들어갈게요. 먼저 저는 여기 제 동생을 대상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해당 친구의 이름을요, 롱터치 해보십시오. 1초, 2초, 3초 롱터치 할게요. 저처럼 롱터치 하시게 되면 메뉴가 새로 나타나는데요. 이때 숨긴 메뉴와 차단 메뉴를 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숨김과 차단의 차이는요, 차단을 하셨을 때에는 상대방이 메시지를 보내면 카카오톡에 메시지가 도착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답장도 하실 수 없겠죠? 숨김을 하셨을 때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카카오톡을 보낸다면 내 카카오톡에 상대방 카톡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단은 말 그대로 완전히 차단, 즉 메시지를 받을 수 없는 상태. 숨김은요, 리스트에서 해당 친구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먼저 숨기기 연습해 볼게요. 숨김 메뉴를 터치해 주십시오. 저처럼 숨김 터치하셨을 때 어디에서 찾으실 수 있는지 목록 메뉴를 알려줍니다. 만약 숨김 친구를 찾고 싶으시다면 설정에서 친구 그리고 숨긴 친구 관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 메뉴 나타나셨을 때 다시 보지 않음 누르시면 해당 안내문은 없어지게 됩니다. 저는 다시 보지 않음을 터치할게요. 그럼 우리가 방금 한 분을 숨기셨거든요. 이분을 만약에 다시 복귀시키고 싶다 하신다면 반드시 설정에 들어가셔야 돼요. 설정도 친구 메뉴가 눌러지신 상태에서 설정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복귀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오른쪽 상단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이 그려져 있죠. 친구 설정입니다. 설정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곧바로 친구 관리 메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친구 관리 메뉴를 터치해 주십시오. 그럼 친구도요, 숨긴 친구 관리와 차단 친구 관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리 방금 연습한 것은 숨김 친구입니다. 그래서 숨김 친구 관리 들어가겠습니다. 저처럼 숨긴 친구 관리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기존에 숨겨놨던 친구들이 계시다면 그 리스트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방금 저의 동생을 숨겼으니까 다시 제 동생을 복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 이름
오른쪽 편입니다. 관리 버튼 보이시죠? 관리 버튼을 터치하겠습니다. 관리 버튼 터치하셨을 때 친구 목록으로 복귀가 있으세요. 친구 목록으로 복귀하면 기존의 나의 친구 목록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때 아래에 차단 있거든요. 차단 누르시게 되면 메시지가 차단되는 상태로 변경하시는 겁니다. 친구 목록으로 복귀를 터치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친구 목록 리스트에서는 숨김 친구 확인할 수 없게 사라진 모습 확인되시죠? 뒤로 버튼 터치, 그리고 뒤로 버튼을 한 번 더 터치할게요. 그럼 이때 제 동생은요, 저의 리스트 친구 목록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톡 친구들 가운데 아예 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은 대상을 차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선생님들께서는요, 카톡 친구 리스트들을 살펴보시면서 차단하실 분 한 분을 골라 보십시오. 이때 카카오톡 친구는요, 꼭 개인뿐만 아니고 내가 한번 휴대전화 산 매장에서 자동 추천되어서 매장 프로필이 있으실 경우도 있고요. 광고송 프로필이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 같은 것들을요, 같이 차단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고르셨다면 역시나 대상의 이름을 롱 터치 해 주십시오. 저처럼 롱 터치 하셨을 때 이번에는 차단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을 터치할게요. 자, 차단을 하시게 되면 상대방이 나에게 메시지 카톡을 보내도 나는 카톡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게 내가 차단하면 상대방이 차단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나요? 질문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단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알림이 가거나 또는 상대방이 나를 차단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나에게 카톡을 했는데 내가 답장이 없다면 차단했나 보구나 라고 추측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차단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절대 그 사실을 뭔가 눈치챌 만한 메뉴는 없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역시나 저는 제 동생 리스트를 완전히 선택해서 차단을 했고요. 이제 제 동생이 저에게 카톡을 보낸다고 해서 저는 카톡 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차단한 친구도 다시 한번 복귀를 시켜 볼 겁니다. 역시 설정이신데요. 설정도 반드시 첫 번째 친구 목록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을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설정 톱니바퀴 터치하시고 친구 관리 찾아주십시오. 두 번째 친구 관리 메뉴입니다. 터치할게요. 친구 관리 누르셨을 때 아래쪽에 차단 친구 관리 메뉴가 있습니다. 숨긴 친구와 차단 친구는 관리 목록이 다르니까요. 메뉴를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차단 친구 관리 터치해 보시게 되면 기존에 제가 차단한 광고성 채널들도 있고요. 친구는 위쪽에 나타나는데요. 이때 차단 친구 관리 메뉴는요, 복귀도 시키실 수 있지만 더 강력한 차단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터치해서 봐볼게요. 관리를 터치하시게 되면 차단 해제 있습니다. 차단 해제를 누르게 되면 친구가 보낸 카톡 받을 수 있고요. 또 친구를 다시 나의 카톡 친구 목록으로 복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운데 프로필 비공개 한번 볼게요. 메시지 차단은 기본적인 차단 기능이신데 여기다가 프로필 비공개 옵션까지 추가하시게 되면 상대방은 내 프로필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지 않더라도 프로필 사진은 계속 서로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내가 특정 친구를 차단했더라도
그 친구가 나를 차단하지 않은 이상은 내가 프로필을 바꿀 때마다 나의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면서 사생활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것조차 싫다. 상대방이 카톡 안 보내는 건 기본이고 내가 바꾸는 사진도 확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프로필 비공개를 눌러주시면 돼요. 프로필 비공개 누르시게 되면 상대방에게 나는요 프로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기본 사람 이미지만 계속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차단 해제 배우러 오셨습니다. 차단 해제를 하셔야지 친구가 다시 되살려지는 복귀 되거든요. 차단 해제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확인 터치하셨을 때 이때 반드시요 친구 추가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만약 취소하시게 되면 친구 리스트에 방금 복귀한 사람 목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차단한 사람은 카톡도 받겠다라는 상태로 바꾸지만 다시 내 친구 리스트에 추가해달라라고 해서 친구 추가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친구 추가 터치하겠습니다. 저처럼 친구 추가 터치하시게 되면 나의 친구 목록으로 다시 복귀가 되어 있습니다. 뒤로 버튼을 한 번 누르시고요. 2번 눌러서 바깥 공간으로 나올게요. 그럼 이때 새로운 친구하고 방금 제가 차단했던 제 동생 카톡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채팅 메뉴를 배워보실게요. 아래쪽에서 2번째 말풍선 모양 아이콘을 터치해 주십시오. 채팅 모양 아이콘을 터치하셨을 때 기존에 채팅하셨던 분들과의 기록이 모두 남아 있으십니다. 채팅 연습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친한 분과 대화하셨던 채팅방을 터치해서 들어가십시오. 저는 저와 채팅한 채팅방을 들어가겠습니다. 저처럼 채팅방 안쪽으로 들어오셨을 때 서로 주고받으신 문자 메시지, 카톡 내용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카카오톡의 기본 메시지 보내는 거 이외의 기능들을 배워보실 거예요. 먼저 사진 보내기입니다. 사진을 주고받으실 때 카톡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저도 카톡을 통해서 사진을 많이 주고받는데요. 이때 여러 장의 사진을 보내시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저랑 함께 채팅방 들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본 사진을 보내실 거고요. 2번째로 여러 사진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는 하단 왼편 더하기 버튼을 터치해 보십시오. 왼편 더하기 버튼을 터치하셨을 때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실 수 있는 메뉴는 앨범 메뉴입니다. 앨범 메뉴를 터치해 볼게요. 저처럼 앨범 메뉴를 터치하시게 되면 내가 찍은 사진을 최신 순으로 가로 방향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습 삼아 사진 하나를 터치하시게 되면 숫자 1번이 나타나시고요. 한 장만 보내볼게요. 하나의 사진을 선택, 그리고 보내기 종이 비행기 모양입니다. 터치. 자, 한 장은 이렇게 크게 상대방에게 전송이 됩니다. 선생님들도 잘 되셨을까요? 네, 다음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보내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더하기 버튼을 터치하시고 다시 한번 앨범 들어가겠습니다. 앨범 터치. 저처럼 앨범 터치하셨을 때 이번에는 전체라는 글자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전체라는 글자를 누르시게 되면요. 갤러리 형식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때 여러 장의 사진을 보내볼게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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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입니다. 저는 5장 정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 왼쪽 하단에 사진 묶어 보내기 기능 보이세요? 왼쪽 하단에 사진 묶어 보내기 기능에 체크 표시해 주십시오. 손가락을 터치하겠습니다. 자, 사진 묶어 보내기를 터치하시고
그 다음 전송 버튼을 누를게요. 오른쪽 상단 전송 버튼을 터치해 주십시오. 그럼 이때 제가 선택한 5장의 사진이요. 실제로 말풍선 하나에 각각 1번, 2번, 3번, 4번, 5번 사진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사진 묶어보내기 기능이세요. 사진을 묶어보내지 않으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제가 위쪽에 사진 묶어보내지 않고 여러 장의 사진을 보냈을 때에는 각각 한 장씩 일렬로 사진이 들어오게 됩니다. 30장까지 한꺼번에 보내실 수 있는데요. 자, 30장을 선택했다 했을 때 사진들이 일렬로 줄을 선다면 우리 일일이 사진 확인하시는 것도 힘드시겠죠. 그런데 사진 묶어보내기 기능으로 30장을 선택하시잖아요. 말풍선은 하나만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말풍선 하나를 터치하시게 되면 손가락으로 묶어보낸 말풍선 터치하시게 되면 이때부터는 여러 장의 사진을 슬라이드 옆으로 넘겨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으실 때도 쉽습니다. 기존에 일렬로 보내셨을 때는요. 30장이다 하면 다운로드 버튼도 30번 누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묶어서 사진을 보냈다 하시면 하단에 여기 보이시는 저장 버튼, 다운로드 버튼을 한 번만 누르셔도 됩니다. 저는 총 5장의 사진을 버튼 한 번으로 다운 받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아래쪽 화살표 터치, 그리고 이때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내가 현재 보고 있는 한 장만 저장할 건지 또는 상대방이 나에게 보낸 묶음 사진 전체를 저장할 건지. 저는 전체 저장 누르겠습니다. 전체 저장 터치하시잖아요. 그럼 5장이 한꺼번에 저의 갤러리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뒤로 버튼 누를게요. 뒤로 버튼 누르시면 다시 기존 나의 채팅방 돌아오십니다. 다음으로 오늘 마지막 음성 메시지 배우시고 마칠게요. 자, 음성 메시지는요. 상대방에게 텍스트, 글자를 쳐서 보내는 게 아니고 목소리 자체를 녹음해서 카톡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에게 할 말이 아주 많으실 때에는 직접 치시면 힘들잖아요. 그럼 차라리 목소리를 녹음해서 이야기를 전달하셔도 좋고, 또는 생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글자 쓰시는 것보다 직접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보내주시면 상대방이 좋아하실 거예요. 음성 메시지 보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더하기를 터치, 그 다음 음성 메시지 찾아주십시오. 2번째 줄에 있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음성 메시지 찾으셨다면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녹음을 하실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나세요. 지금은 아직 음성이 인식이 되지 않고 있고요. 가운데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음성 인식이 됩니다. 자, 빨간 버튼을 터치할게요. 터치하시고 이제부터는 말씀을 하시게 되면 카카오톡에서 내 음성을 전부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화살표가 음성이 녹음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실제 이 초수만큼 음성 녹음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음성 녹음이 다 되셨다면 가운데 사각형을 터치해 보십시오. 사각형 터치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사각형이 삼각형으로 변하게 되셨을 거예요. 이 삼각형은 선생님들만 눌러보십시오. 직접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방금 녹음하신 내용을 한번 어떻게 들리는지 삼각형 누르셔서 재생해 보세요. 재생하신 분들은 우리 마음에 드신다면 보내기를 누르시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다시 입력하시면 돼요. 상단 오른쪽 X자 누르셔서
음성 메시지를 다시 선택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다시 녹음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보내기 눌러볼게요. 보내기를 터치하겠습니다. 이때에는 상대방에게 글자 가는 게 아니고요. 재생 버튼이 갑니다. 그럼 상대방이 당연히 여기 있는 재생 버튼을 터치하셨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문장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급하신 경우에는 글로 쓰지 마시고요. 녹음시켜서 보내버리세요. 또는 상대방에게 뭔가 음악, 노래를 들려줘야 된다. 내가 직접 불러줘야 된다. 이때에도 음성 녹음 파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카카오톡 이어서 하실 거고요. 아직 배우지 않은 기능들 많이 있으니까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